자, 날씨가 너무 더워. 자, 교재 거기 23페이지 한번 펴보고 지난 시간에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 관련하다가 우리 23페이지 문제는 좀 안 풀어봤잖아, 그치? 선생님하고 한 문제씩 해보고 여러분 한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페이지 28페이지. 자, 9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제곱 빼기 3. 자, 이전에 이제 많이 해봤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이제 똑같은 형태가 나오면 치환하는 거잖아, 그지? 가만히 보니까 9의 x제곱이 뭐냐? 3의 제곱에 x제곱이잖아. 그런데 이 지수는 서로 위치 교환이 되니까 뭐가 돼요? 3의 x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제 똑같은 모양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지금. 그래서 첫 번째 뭐입니다.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주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제곱은 무조건하고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요게 꼭 미리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 치환한 값 적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3은 0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t 더하기 1,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3은 0이 되잖아요. 따라서 t 값이 얼마? 마이너스라고 3이 나오는데 전제 조건이 뭐였어? 치환한 값이 0보다 크다잖아, 그치? 따라서 t 값을 3을 선택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뭐가 되죠? 3의 x제곱이 3이 되니까 이때 x값은 얼마다?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 형태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핵심 포인트는 치환하는데 뭐다? 그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을 지금 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부등식이라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지금 한번 풀어봐. 부등식. 바로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태연이 왔구나. 이 백남이 위에서 막 되게 올라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거 자, 다음 보자. 이제 4번 보도록 할게요. 3번. 3번인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4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3번을 풀어봐. 방금 부등식 해봤으니까. 자, 4번 보니까 한 번 통과할 때마다 불순물의 양이 40% 제거되는 정수 필터가 있잖아요. 자, 40%가 제거가 됩니다. 불순물의 양이 처음 양의 625분의 80이 이하가 되도록. 자, 불순물의 양. 요 양을 우리가 A라고 놔버리도록 하자. 얼마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요 양이 처음에 얼마? 처음 양의 625분의 1 이하가 되는 거지. 처음에 625분의 81 이하가 되려면 정수 필터를 몇 번 통과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한 번 통과할 때마다 40%가 제거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남은 양은 몇 프로가 남아? 60%가 남겠지. 40%씩 깎여 나가니까 60%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풀이 처음에 불순물이 A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얼마가 남는다? 100분의 60이 남아요. 그지? 그러면 한 번 통과하면 요걸 곱하고 두 번 통과하면 두 번 곱하고 맞니? 통과할 때마다 계속 줄어드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걸 몇 번 통과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n번 곱하면 되는 거죠. 요 처음 양을 한 번 통과하면 100분의 60, 두 번 곱하면 100분의 60의 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이걸 n번 곱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게 누구 이하가 된다? 처음 양의 625분의 80을 이하가 되는구나.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사라져요? A는 사라졌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요거 약분 한번 해볼까요? 약분해 보면은 얘는 얼마가 돼? 20으로 약분하면 5분의 3의 n제곱이 됐을 것이고, 자, 얘도 가만히 보니까 약분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은 요거 둘이 더하면 13이 되고 약분이 안 되네. 자, 그럼 요거 다이렉트로 한번 해보죠. 보니까 얘는 5의 거듭제곱이고 얘는 3의 거듭제곱이지. 그러면 자, 얘는 5를 몇 번 곱한 거죠? 4번 곱한 거지, 그렇지? 얘는 뭐를 3을 4번 곱한 거지, 맞니? 자, 그러면 이제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미시 동일하니까 이 지수만 비교해 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얘가 지금 어떤 함수죠? 얘네가 25분의 3이니까 결국에 얘네들은 감소 함수구나. 자, 감소 함수는 지수가 커지면 결과가 작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감소면 지수를 비교할 때 부동위치가 어떻게 된다? 바뀌더라라는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부등식 자체가 어렵진 않아. 방정식처럼 푸는데 방정식은 얘가 등호인 거고, 그렇지? 그럼 n이 4가 되는 거고. 부등식은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지수의 위치, 부동위치가 바뀌게 된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3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3번이 조금 더 쉬울 거야. 3번이. 그래서 요거 그래도 네 문제는 풀어봐야지. 스스로. 보세요. 자, 여기 그 3번 봐보세요. 3번 보면 이거를 이제 원래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데 실제로 고등학생들도 이걸 식을 안 세우고 푸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건 아마 문제는 다 풀어봤을 거야. 자, 한 마리가 몇 시간이 지났더니 x 시간이 지났더니 a의 x 마리로 x 거듭제곱 마리로 증식을 해, 그렇지? 그런데 자, 4 곱하기 10의 60마리가 있었어. 자, 그럼 얘가 2시간이 지나니까 얼마로 바뀌어버려? 1.6 곱하기 10의 7제곱마리로 바뀌어버려. 자, 그랬을 때 이제 뭐를 물어봤다? 4 곱하기 10의 6제곱마리가 있는데 얘가 몇 시간이 지나면 1.28 곱하기 10의 8제곱마리가 되냐?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좀 빨리 푼 친구들 이렇게 풀었을 거야. 자, 이게 4 곱하기 10의 60마리 제곱이고 이건 1.6 곱하기 10의 7제곱이니까 이 소수점 있으면 좀 귀찮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10의 7제곱에서 10을 하나 이쪽에다 줘버려, 그렇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16 곱하기 10의 6제곱이 돼요, 그렇지? 그러면 다른 건 다 가만히 놔두고 10의 6제곱은 똑같으니까 앞에 4가 16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시간이 지나니까 몇 배가 돼버려? 4배가 돼버렸죠, 그렇죠? 2시간이 되니까 4배가 돼버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얘도 보니까 4 곱하기 10의 6제곱인데 얘는 뭐가 됐어요? 1.28 곱하기 10의 8제곱이잖아. 그럼 여기도 소수점을 제거하려면 두 칸이 필요해, 그렇지? 두 칸이 필요하니까 이 8제곱에서 누구를 넣어버려? 두 개를 이쪽으로 주면 되겠죠? 100을 갖다가. 그럼 이건 얼마가 돼? 128 곱하기 10의 6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누구만 비교해? 10의 6제곱을 제외하고 4하고 128만 비교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는 몇 배가 돼버리죠? 32배가 돼버리죠. 그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4배라는 것과 32배라는 걸 잘 활용해봐. 2시간이면 4배다. 그럼 몇 시간이야지 32배가 되냐? 봤더니 요 숫자, 시간과 배수는 2의 거듭제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요 4가 2의 제곱이다. 그러면 32는 2의 5제곱이죠. 그래서 문제 다 푼 거죠. 2시간이니까 2의 제곱. 그럼 여기 몇 시간이 있는 거야? 5시간이니까 2의 5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식으로 세운다라는 건 이제 어떻게 하냐? 이 한 마리가 x 시간이 지나면은 a의 x 제곱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지. 한 마리가 있는데 얘가 네 마리가 됐다. 그럼 두 마리가 되면은 얘는 여덟 마리가 되고 이런 거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세 마리면은 몇 마리가 12마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때 곱한 값이 뭐다? a의 x 제곱이다 이 말이잖아. 한 마리가 네 마리가 됐다, 그렇지? 그럼 한 마리가 ax 제곱 곱하면 네 마리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풀면 되겠죠. 자, 4 곱하기 10의 6제곱 마리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a의 x제곱 마리로 증식을 한 거지, 그렇지? 모든 한 마리 한 마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그렇지? 그랬더니 뭐가 됐다? 여기 16 곱하기 10의 6제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의 6제곱, 10의 6제곱 사라지니까 a의 x제곱이 얼마가 돼버려? 2시간이 지난 거지? 2시간이니까 여기가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 제곱이 4가 되더라. 그럼 a는 얼마가 돼요? 2가 됐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4 곱하기 10의 6제곱 여기에 자, 요 놈에다가 얼마를 자, 2의 x제곱을 곱했더니 128 곱하기 10의 6제곱이 됐더라. 이런 이야기잖아. 그럼 이제 10의 6제곱, 10의 6제곱 사라지고 4로 나눠주니까 2의 x제곱이 얼마다? 32더라. 자, 32는 2의 5제곱이니까 x가 얼마가 되죠? 5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보통 뭐 식을 세워서 풀어도 상관없지만 이 세균 문제 있잖아요, 그렇지? 이 세균 문제는 꼭 식을 안 세우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짬밥으로 좀 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푸시든 이렇게 푸시든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세균 문제 같은 경우.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요거랑 요거 둘 중에 하나가 좀 잘 나오지.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도록 하죠. 6번. 선생님이 아마 5번을 지난 시간에 한번 풀어줬을 텐데 아마 안 적은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고 6번을 풀어주려고 하는 이유는 이 오그라는 놈이 부등식 문제를 풀 때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별표를 하고 학생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지수와 달리 로그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죠, 그렇죠? 무슨 조건이 좀 까다롭냐면은 요거죠, 요거. 이 진수.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진수가. 진수는 무조건하고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분리를 좀 시켜볼 텐데 첫 번째 로그 3의 x제곱은 가만히 있는데 어디를? 요 부분을 지금 우리가 분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진수가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나눠져 있지. 진수가 나눠져 있으면 이거는 뭐 할 수 있죠? 로그를 빼서 분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빼서. 그래서 로그 3의 x세제곱 빼기 로그 3의 9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겠다. 자, 분리를 해주니까 다시 누가 빠져나와요? 진수의 거듭제곱인 3은 빠져나오고, 그치? 요 9라는 거는 뭘로 변신 가능해요? 3의 제곱으로 변신이 가능하겠지. 자, 그래서 로그 3의 x제곱 빼기 3 로그 3의 x 빼기 로그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럼 다시 누가 빠져나오죠? 요 2가 빠져나오겠죠. 그렇죠? 빠져나오면서 로그 3의 3은 1로 바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분리가 가능하겠죠. 로그 3의 x의 제곱 빼기 3 로그 3의 x 마마니까 플러스 2 얘가 0 이상이다. 자, 여기까지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요거 부등식.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도 로그 3x가 있고 여기에도 로그 3x가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뭐 해준다?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죠. 그렇죠? 치환했을 때 지수하고 달리 잘 봐. 여기서 선생님이 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가 a의 x제곱은 무조건 0보다 커요. 그렇죠? 그런데 자, 로그 a의 x라는 것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프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
자, AX제곱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맞니? 자, 그런데 이 로그 함수라는 것은 기억을 되살려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 진수가 0보다 큰 거잖아, 그치? 진수가 0보다 크니까 x는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이쪽에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증가함수면 이렇게 그려지고 감소함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맞니? 그러니까 y 값이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부등식 아까 여러분 풀었을 때 뭐 ax 제곱은 4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0보다 작은 거는 제외를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해 주니까 세 번째.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가 0 이상이더라. 자, 그러면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니까 2라고 2를 기준으로 뭐예요? t는 작고 크겠지, 그치? 벌어졌을 거야. 그럼 이제 네 번째 가보도록 하죠. t 대신에 로그 3의 x를 넣고 1이지, 그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다시 로그 3의 x가 2 이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풀 때 빨리 푸는 방법, 요 2를 로그로 변환하지 말고 방정식 풀듯이 풀면 되는 거야. 자, x는 어떻게 되죠? 3의 1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만약 이게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x는 3의 1제곱일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부등식이니까 미시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부등호의 위치가 바뀌겠지. 자, 얘는 증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부등호 위치를 가져갈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가 x고요. 미시 3이니까 3의 제곱이 됐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증가함수죠, 그렇죠?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위치 그대로 가져갈 거야. 자, 따라서 x는 3 이하가 되고 x는 9 이상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 왜 답이 아니냐면 로그 부등식 풀 때는요 항상 이 진수가 0보다 커야 돼요. 진수가 0보다 크다. 진수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뭐가 포함돼야 돼요? 0보다 크다가 포함돼야 돼요. 그래야지 최종적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주관식으로 풀게 됐을 때는 어떤 걸 빼먹어서 틀려? 이거를 빼먹어서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실제로.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된다. 로그. 됐지? 그래서 로그 부등식은 조건을 따져야 되는 게 진수 조건을 꼭 따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실수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몰라서 틀리진 않아. 다 알고는 있어. 근데 우리가 풀다 보면은 자꾸 이 계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빨리 와요. 마지막에 최종 답내는데 오답이 좀 많다. 자, 그래서 옆에 5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5번. 아마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번 풀어주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본인 손으로. 5번. 로그 방정식. 로그 방정식.
중차 등기를 끝내는 거야. 자, 빨리 풀어봐봐. 이거. 자, 따로 숙제가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하는 거는 여기서 해결하고 가셔야 돼. 알겠지? 자,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거야. 자, 7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모의고사에 나온다. 학교 시험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오고, 알겠지? 알겠죠? 그래서 7번 유형은 꼭 풀어볼 줄 알면 좋아요.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7번이 더 쉬워. 왜냐면은 식이 다 써져 있기 때문에 그냥 글만 읽고 대입만 하면 돼요. 계산만 하시면 되고. 자, 8번은 오히려 문장을 보고 식을 만들어야 돼요. 자, 매출액이 A인데 5년 뒤에 2.5배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때 매년 몇 배씩 매출액을 증가시켜야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내가 첫 번째, 원래 매출액이 A였는데 5년이 지나니까 2.5배가 됐다. 자, 뭔지는 모르겠는데 2.5배가 됐대. 자, 근데 매출액을 몇 배씩 증가시켜야 되냐 그랬죠, 그렇죠? 몇 배씩 증가시켜야 되냐 모르니까 자, R배씩 증가시켰다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지원아. 자, 근데 몇 년? 5년이 지난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R을 몇 번 곱해야 돼? 5번 곱해야 되겠지, 그렇지? 매년 R배씩 곱해져 가는 건데, 맞죠? 5년이 지났으니까 R의 고제곱.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양쪽에 A를 약분해 주니까 R의 5제곱이 얼마죠? 2.5제곱이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R을 5번 곱했더니 2.5가 나왔다. 그런 계산 우리 할 수 있니? 불가능하죠, 그렇죠? 일반적인 계산에서 불가능해.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이용한다? 로고를 이용하는 거죠. 자, 우리 등식의 성질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만 하면 어떻게 하니? 양변에 똑같은 값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잖아. 근데 지수를 배울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양변에 똑같이 거듭 제곱해도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로그에서는 양쪽에 똑같이 로그를 취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조건에 나온 로그를 보니까 밑이 전부 다 얼마짜리다? 10짜리 상용 로그죠, 그렇죠? 근데 이 10은 너무 자주 쓰니까 생략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얘도 양쪽에 뭐를 만들어 버리냐? 밑이 10짜리인 로그를 이렇게 취해주면 되겠죠. 네? 양쪽에 밑이 10짜리인 로그를 취해준 거. 그러면 이제 요 5는 바깥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빠져나가고 요 2.5는 이제 우리가 분수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렇지? 뭘로? 로그. 자, 얼마가 될까요? 2.5인데 2.5가 이미 나와 있네요, 그렇죠? 나와 있으니까 그냥 바로 계산합시다. 자, 5 로그 R은 로그 2.5가 0.40이에요. 0.40. 자, 그럼 이제 로그 R 값이 얼마가 되죠? 0.08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로그 0.08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렇죠? 0.08. 따라서 이 진수 부분이 얼마다? 1.2다.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다.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끝나버리지. 됐니? 어렵지 않죠? 자, 초기에 식 세우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야. 요것만. 자, 그러면 여러분 7번 지금 풀어보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글만 읽으면 다 풀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대로 글 읽고 대입해보고 풀어보도록 하세요. 7번. 여기까지 하면 이제 지수로그는 이제 끝난 거야. 자, 벌써 또 11시 반입니다. 11시 반이 넘었어. 2시간만 있으면 여러분 집에 갑니다. 자, 7번 봐볼까요?
자, 여기 m이 있고 1.77 플러스 5 로그 r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가 한계 등급이야. 그러니까 한계 등급이고, 그 다음에 여기 r을 갖다가 구경 이렇게 돼 있죠. 자, 한계 등급이, 요 한계 등급이 누구 이상이 된다? 9.27 이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한계 등급이 9.27 이상이니까 그냥 이 값 자체가 얼마 이상이면 돼요? 9.27 이상이면 되는 거지. 맞니? 식이 다 세워져 있어. 얼마나 쉬워, 그지? 여러분들한테 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이 7번 문제가 출제가 되면 실제 고등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근데 한 요런 문제를 한 5개만 가지고 이렇게 연습해 보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춥니다. 진짜 이제 나중에. 그래서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틀리잖아. 이제 눈물 흘려야 돼. 눈물. 왜냐면은 숫자만 바꾸고 이런 식만 조금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 대놓고 나오니까. 자, 그럼 이제 요 풀이. 자, 5 로그 r은 얼마다? 이항하면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이항해 주니까 얼마? 8.5 이상 이렇게 되겠지. 아니구나. 7.5구나. 그지? 아니. 자, 뭐라 해야 7.5. 자, 이항합니다. 이제. 자, 로그 r은 얼마? 1.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 1.5가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자, 2분의 3이니까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로그를 거듭제곱으로 만들어야지 요 r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로그를 제거하려니까. 자, 그래서 r은 미시십인 상용로 보니까 10에 얼마다? 2분의 3제곱. 자, 그런데 부등호이치는 증가니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요게 얼마냐, 여러분? 요게. 자, 지수의 분모가 2잖아. 그치? 그러면 요걸 루트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10 한 다음에 2 빠져나오고 여기 3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근데 우리가 요 루트 앞에 있는 2는 생략 가능하잖아. 그치? 생략 가능하니까 이거를 보통 루트 10의 세제곱이라고 써요. 그런데 10의 세제곱에서 누구? 10의 제곱 곱하기 10으로 분리하면 제곱이 되는 건 빠져나가잖아. 그치? 빠져나가서 얼마가 돼요? 10루트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놈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 부등식을 풀 때요. 잘 보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방정식처럼 풀어라라고 하잖아. 그치? 방정식처럼 이렇게 r은 10의 2분의 3제곱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맞니? 이렇게 하는데 부등식이니까 어떻게 한다? 증가니까 부등호이치 그대로 해라 라고 하면 좀 더 쉽게 풀려. 근데 여러분들 답지 같은 거 보시면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로그 10의 r이고 여기는 2분의 3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공식을 이용하냐면요, 요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a 로그 a b다. 자, 이거 얼마죠? 이거 공식으로 하면 이거 얼마지? 거듭제곱의 밑과 로그의 밑이 서로 같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 사라져서 b만 남는다 그랬잖아. 그지? 이와 유사한 공식이 뭐죠? 요 공식이지. a 로그 bc. 그럼 이제 요 a랑 요 c랑 서로 뭐 한다 그랬어? 자리를 바꿔서 c 로그 ba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맞니? 이렇게 자리를 바꿔가지고. 됐니? 요 두 개 중에서 우리는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자, 로그의 밑과 거듭제곱의 밑이 같으면 생략되고 로그도 사라지고 이 b만 펄럭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로그의 밑이 1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10을 제거하면서 로그까지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밑을 뭘로 넣는다? 10인 거듭제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거듭제곱의 밑이 10이니까 증가잖아. 증가니까 부등호이치가 바뀌지 않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났지. 자, 거듭제곱의 밑과 로그의 밑이 같으니까 사라져서 뭐만 남아요? R만 남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0의 2분의 3제곱이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풀이를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니? 귀찮죠. 그렇죠? 그래서 뭐를 자주 활용하면 좋아? 로그를 거듭제곱의 형태로 변형하는 이게 훨씬 더 풀이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익숙하면 좋은 거야. 알겠니? 원래 정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정식 풀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닥 도움이 되진 않는다. 난 불편해. 알겠지? 근데 이걸 써먹을 때가 있어요. 써먹을 때.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써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A가 B보다 큽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 자, 근데 우리한테 뭘 물어보냐면 갑자기 이런 걸 물어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갑자기 뜬금포 같이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물어본다고 쳐봅시다. 1은 로그 AB보다 크냐? 이걸 물어봐. 자, 갑자기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물어보면은 이걸 갖다가 여러분 뭐 하면 되는 거죠? 방정식 풀듯이 계산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는 A의 1제곱이 되고 여기는 B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요 A가 지금 1보다 크죠? 1보다 크니까 증가지. 그치? 증가니까 부동 위치가 안 바뀌죠. 그쵸?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 조건에 맞으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푸는 것도 좋은데 이런 형태를 써도 좋아요. 자, 로그 A, B죠. 그쵸? 밑이 A인 로그 값이니까 요 둘관계에서 요 B를 진수 형태를 갖는 로그 값으로 변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우변에다가 밑이 A인 로그를 쓰고 좌변에도 뭐를 씁니까? 밑이 A인 로그를 사용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얘는 1이 되잖아요. 그쵸? A는 1보다 크니까 증가가 돼서 부동 위치 안 바뀌고 이렇게 돼서 얘를 찾는다. 이런 형태의 풀이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변에 똑같이 로그를 취하거나 양변에 똑같이 거듭제곱을 취하는 것도 할 줄을 알아야 되겠지. 할 줄 아는데 내가 이걸 할 줄 모르더라도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다라는 거야. 됐니? 로그를 거듭제곱을 로그로 바꾸는 것만 잘하면. 다시 말합니다. 요거 잘해야 됩니다. A의 n제곱은 B다. 이거 잘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 거듭제곱의 n은 지수니까 로그로 표현이 가능하다. n은 로그, 거듭제곱의 밑은 로그에서도 밑, 남는 건 진수. 됐니? 다시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잘해야 되고 이걸 다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잘해야 되고. 됐니? 이걸 얘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 요게 무조건 뭐다? 지수야. 로그의 값은 지수다. 로그는 지수라고 외워버리면 돼. 그러면 지수로 올라가고 로그의 밑은 영원히 밑이 되는 거고 남는 거 결과로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 돼야 돼. 이게 잘 되면은 로그든 뭐 지수든 방부등식 푸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거야.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지수 로그 방부등식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뒤쪽에 뭐 여러분도 어렵지 않은 건데요. 나는 이거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 뭘 풀어보냐면 이게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는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 자, 16번을 할게요. 20번 한번 해볼래? 20번? 여러분 로그 부등식 안 해봤으니까 26페이지 20번 하나 해봐.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 하나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여러분 교재 어디를 펴보시냐면 56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 로그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거야. 계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지수 로그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계산이야, 계산. 계산만 되면은 방고동식 푸는 거는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계산에 좀 충실하시면 되고. 자, 이제 등차 수열, 수열이라는 걸 공부할 텐데요. 이 수열에서는 특별하게 뭐 지수 로그가 막 복잡하게 나오거나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칙 연산만 잘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지수 로그가 가끔 등장을 하긴 해. 근데 그 계산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너무 이제 뭐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는 마시고. 자, 이제 수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 쉬워. 자, 오늘은 딱 두 개만 공부할 거예요. 수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이 두 가지만 공부할 거예요. 자, 수열이라는 거는 수의 배열입니다. 수의 배열. 자,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자, 1, 그 다음에 3, 5, 7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숫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여러분들이 딱 눈으로 봐도 몇마씩 커지고 있죠? 2씩 커지고 있죠? 그럼 그 다음 7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9가 나오고 그 다음은 11이 나오고 이런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이건 초등학교 때 했던 거지, 그렇지? 맞니? 그래가지고 뭐 초등학교 때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잖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놓고 뒤에 네모 찾아보세요. 맞나? 그럼 학생들이 이거 9야? 이러잖아, 맞니?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문자로 바꾸고, 그렇지? 규칙을 통해서 풀어보자라는 거야. 식을 만들어 보고. 자, 그럼 이 숫자의 배열 중에서 이 첫 번째 숫자를 우리는 첫째 항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이 두 번째 숫자를 두 번째 항이라고 해요. 얘를 뭐라 그런다? 첫째 항이라고 합니다. 첫째 항. 그 다음에 요 상을 두 번째 항이라고 한다. 그럼 이것들을 매번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이거를 문자로 조금 바꿔주잖아. 어떻게 바꾼다? 첫째 항을 A1, 두 번째 항을 A2 이런 식으로. 네? 아니 근데 선생님 A1 말고 B1, B2로 쓰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C1, C2로 하면 안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문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K1, 뭐 K2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쓴다? A를 이용해서 많이들 씁니다. 대표 문자로. 자, 그럼 이제 숫자의 배열을 쭉 해볼 텐데요. A1, A2, A3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되겠지, 그치? 근데 요 1, 2, 3이라는 건 몇 번째 항이냐, 몇 번째 수냐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 시켜보니까 너는 n번째 항이구나, n번째 숫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적어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 첫 번째 수부터 n번째 수까지 쭉 나열을 했잖아요. 그것들을 합쳐보니까 바로 뭐가 되더라? 집합 AN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수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집합 기호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모른다 해서 우리가 이 단어를 공부하는데 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수열도 하나의 어떤 숫자들의 모임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이 A1이 뭐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숫자가 되니까 첫 번째 항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럼 얘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되고 얘는 몇 번째 항이 되죠? n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n번째 항이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얘를 뭐라고 합니까? 일반 항이라고 해요. 일반 항. 자, 일반 항이란 건 뭐냐면요. 이 값들이 가지는 n번째에서 갖는 값들을 일반화시켰다고 해서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화시켰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는 지금 얼마씩 커지고 있죠? 2씩 커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다시 말하면은 짝수에서 2를 뺀 것들이죠. 그렇죠? 맞니?
짝수에서 1을 뺀 거니까 만약에 내가 이 값을 일반화시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2의 배수에서 1을 뺐다라고 일반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치? n번째 값들을 일반화시켰다. 그래서 a에는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됐죠? 자, 그럼 이제 수열이 뭐라는 건 알았네요. 그렇죠? 자, 수열이 뭐라는 건 알았는데 옆에 우리가 그 문제를 바로 풀어보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풀어보진 않고 이제 등차 수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이라는 건 무엇이냐? 숫자의 배열이 있는데 등차 한자를 잘해야 되겠지, 그렇지? 등차라는 것은 바로 차이가 같다, 그렇지? 차이가 같은 수열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방금 선생님이 예제로 들어놓은 거 보면은 3에서 2를 빼면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그렇죠? 5에서 3을 빼도 2가 되죠, 그렇죠? 7에서 5를 빼도 2가 됩니다. 9에서 7을 빼도 2가 되죠. 전부 다 차이가 같죠,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같은 숫자의 배열을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차 수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 이거를 이제 문자로 한번 써볼 거예요. 자, 1, 3, 5, 7, 9 이렇게 진행이 됐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얼마씩 커져가더라? 2씩 커져가는 형태더라.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뭐라고 한다? 차이가 같으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이거야. 그런데 얘가 첫 번째 항이었잖아요. 첫 번째 항. 얘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니? 요 n번째 항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일반항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내가 요 n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일정하게 값이 나오는 어떤 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식을 앞에서 우리가 구해놨었죠. 그쵸? 지원한. 자, 어떻게 구했죠? 짝수에서 2를 뺀 값들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얼마가 된다? 2n 빼기 1이 된다. 이해됐지? 그러면 선생님, 자, 일반항은 제가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차이 값들을 뭐라고 하나요? 이 차이가 전부 다 공통으로 같죠, 그렇죠? 차이가 공통으로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차이를 뭐라 그러냐? 공차라고 해요. 차이가 공통으로 같구나. 그럼 이 공차를 이제 영어로 뭐라 그러냐? D라고 해요. 차이값. D. 디스턴스 약자일 수도 있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D를 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숫자로 돼 있는 거를 문자로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제 문자로 비교하는 겁니다. 쉽게 비교하는 거. A1, A2, A3 요렇게 진행해서 AN. 이해되죠? 자, 2를 첫 번째 항 A1, 3을 두 번째 항 A2, 5를 세 번째 항 A3, 그리고 AN을 썼습니다. 자, 요 AN이 누구였죠, 지금? 2N 빼기 2였어요. 됐니? 자, 그런데 요 차이 값이 뭐였죠? 차이 값이 D였어요. 맞니? 역시 차이 값은 D였어요. 맞죠? 자, 여러분, n번째 항 바로 앞에, 자, 여기 n번째 항이 있어요. 그럼 요 바로 앞에 항은 몇 번째 항이 돼요? n-1번째 항이 되겠죠. 맞니? 1, 2, 3, 4 이렇게 진행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n번째니까 얘는 하나 더 작아야 될 거야.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가 되는 거죠? D를 더하게 됐었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증명 가봅니다. 증명. 자, A1이 있었고요. A2는 A1에다가 얼마를 더하죠? D를 더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A3는 A1에다가 얼마를 더하죠? D를 두 번 더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n번째 값은
A1에다가 D를 몇 번 더해야 되는 거죠? 2일 때 한 번이죠, 그렇죠? 3일 때 두 번이죠. 그러면 n일 때는 몇 번 더해야 돼요? n-1번 더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아버렸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찾아버린 거예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등차 수열에서는 이 일반항 공식을 외워야 돼요. 외우기 어렵지 않아요. n번째 값을 구하려고 하면 공차를 n-1번 더하면 되는구나. 어디다가? 첫 번째 항에다가. 그런데 이렇게도 증명이 가능해요. 잘 보세요. 이 공차라는 게 뭐라 그랬죠? 공통된 차이잖아요. 그런데 큰 항에서 작은 항을 빼는 거야. 지원아. 자, A2에서 A1을 빼니까 얼마? D죠, 그렇죠? 맞지? A1에서 A2를 빼는 게 아니라 A2에서 A1을 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A3에서 A2를 빼니까 얘도 D가 되죠, 그렇죠? 다음에 쭉 이렇게 진행하니까 여기서 AN에서 누구를 빼죠? AN-1을 빼도 D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한다?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주자. 더해주니까 누가 사라지죠? A2, A2 이렇게 사라지죠. 그럼 그 다음도 이렇게 사라질 거예요. 그 다음도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렇죠? 대각선상으로 남는 거 AN, 남는 거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 D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D가 총 몇 개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몇 개일까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 A1부터 이 마이너스를 보세요. 마이너스 A1부터 마이너스 AN-1까지잖아요. 1부터 n-1까지 나오니까 이건 n-1개가 되는 거죠. 됐니?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식을 써보면 좌변은 an 빼기 a1이고 여기 있는 d는 총 몇 개다? n-1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1을 이항해 주니까 어떻게 되죠? an은 이항해 주니까 동일하게 an은 a1 더하기 n-1d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증명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 외우기 편할 수도 있어. 됐니? 자,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거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명하는 방법이니까. 자, 어찌됐든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적도록 하세요. 적도록 하세요. 외워서 그냥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식은 이해하되 결과는 외우자. 자, 근데 핵심 포인트입니다. 등차 수열은 차이가 같다는 게 핵심이 알겠지? 차이가 같다. 적도록 하세요. 등차 수열은 한 번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냥 관계식만 잘 이해하면 다 풀려. 공식 보고 저거나 보세요. 이런 거는 어차피 나중에 이제 뭐 설명을 다시 들을 일도 있겠지만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래. 뭐 체육 수업 하시죠? 자, 적으셨죠? 적으셨으면 하나 더 하고 이제 문제 풀어볼 거야.
자, 여러분 등차 중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중앙. 자, 등차 중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한자만 잘하면 돼, 한자. 자,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의 중 가운데 항이다 이거야. 가운데 항. 그니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을 구하는 공식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외우기 쉽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A하고 B하고 C라는 값이 있어요. 그런데 등차 수열은 어떻게 진행되죠?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데 공차, 똑같은 차이 D를 더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이 증명 과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돼요. 자, 동일하게 어떻게? 첫 번째 B에서 A를 뺐더니 D가 나오더라. 그 다음 C에서 B를 뺐더니 역시 D가 나오더라. 맞니?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죠? 빼버리는 겁니다. 왜 빼버리냐? 왜 더하지 않죠, 선생님? B를 제거하면 되는데 우리는 A, B, C의 관계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B를 제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오히려 여기 쓸데없는 공차 D를 제거해보자고 그랬죠. 빼서. 그럼 여기는 0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뺍니다. B에서 마이너스 B를 빼니까 2B가 되죠, 그렇죠? 자, 이건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C죠, 그렇죠? 자, 이제 A하고 C가 이항을 하니까 2B는 뭐가 되죠? A 더하기 C가 되죠. 자, 다시 이거를 2로 나누니까 얼마죠? 2분의 A 더하기 C가 되죠. 이게 공식입니다. 뭐죠? 가운데 항은 가운데 값은 누구를? 양쪽에 있는 값을 더해서 2로 나눕니다. 가운데 값은 양쪽에 있는 값을 더해서 2로 나눕니다. 그게 싫다면은 양쪽을 더하면 가운데 항의 2배가 돼요. 그죠? 양쪽을 더하면 가운데 항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워서 그대로 푸시는 거예요. 외워서. 자, 이걸 외우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죠? 여러분 평균 구하듯이 외우면 되겠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값. 맞니? 아니면 둘이 더하면 가운데 항의 2배. 외우는 거 어렵지 않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옆에 확인 문제를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확인 1번. 자, 1번 문제가 하니까 루트 n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섯 번째 항까지 나열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같이 나열을 해보죠. 다섯 번째 항까지. 자, 그럼 첫 번째 항은 1 대입하는 거죠. 자,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5. 다섯 번째 항까지 나열했죠? 뭐 굳이 이거를 1로 쓰시고 이거를 2로 쓴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n 제곱 마이너스 n이죠, 그렇죠? 자, 요렇게 항이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보세요. an이라고. 자, 이게 일반 항이죠, 그렇죠? 자, 모든 항은 모든 n번째 항은 이렇게 생겨 먹었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요 n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요? 1, 2, 3, 4, 5를 대입하면 이 n에도 1, 2, 3, 4, 5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1 대입하니까 얼마? 1이다. 2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요? 8 빼기 2 하니까 6이 되겠죠. 자, 3을 대입하니까 9, 2, 18에다가 3 빼니까 얼마? 15. 4 대입하니까 16 곱하기 32죠. 거기서 4 빼니까 얼마? 28. 이번에는 5 대입하면 되겠죠? 25에다가 2 곱하면 50. 거기서 5를 빼니까 40.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면 됩니다. 정말 쉽지? 어려울 게 1도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뒤에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거 일단 시켜볼 거고. 자, 확인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 보니까 다음 중 등차 수열인 것을 찾고 그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해보세요 그랬어요. 마이너스 3, 1, 5, 9, 13 이렇게 되고요. 자, 2번 2, 4, 8, 16
자,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등차 수열인 것을 찾아봐라. 자, 등차 수열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기 쉬워. 수열 중에 제일 쉬운 거 하는 겁니다. 오늘. 근데 이거 뭐 재미도 없지. 자, 등차 수열은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얼마씩 더해지는지만 찾아보면 되는 거야. 그게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동일하게 전부 다 얼마씩 4씩 더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얘가 등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고 공차는 얼마다? 4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다음 2번은 얼마씩 커져가고 있죠? 얼마씩 커져가고 있죠? 2배씩 커져가고 있죠. 그지? 2배씩 커져가고 있으니까 이건 차이가 같은 게 아니죠. 그쵸? 등차수열이 아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자, 2번에다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무슨 수열이라고 그러냐?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그 비율이 같죠. 곱한 비율이 같아. 비율이 같으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겠어요? 등비라고 그러겠지. 비율이 같다. 그래서 이걸 등비수열이라고. 어렵지 않지? 등비수열. 차이가 같으면 등차, 비율이 같으면 등비. 자, 그 다음에 얘는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어떻게 되고 있죠? 그쵸? 마이너스 1을 더하고 있는 거죠. 맞니? 마이너스 1씩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거 등차수열 맞죠. 그래서 D는 뭐라고 써요? 마이너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씩 가고 있죠? 눈에 보이냐? 얼마씩 가는 게? 안 보이지? 안 보이는데 분모는 얼마씩 가고 있죠? 분모가 이게 어떤 형태야 지금? 3의 배수죠. 그렇죠? 3의 배수니까 형태는 이런 거야. 3n분의 1이야. 3n분의 1인데 분모가 3의 배수여서 3씩 커져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죠? 식 전체가 3씩 커져가야 되는데 이거는 분모만 3씩 커져가니까 등차 수열은 아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3번. 자, 일반항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일반항 AN을 구하세요. 자, 첫 번째. 자, 첫째 항. 자, 여러분. 거기 지금 문제가 이렇게 돼 있죠.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거기 첫 장에다 밑줄 치고 이렇게 적읍시다. A1 공차는 D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낱말이나 그제 글들을 문자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첫째 항은 A1 공차는 D. 그럼 여러분 문제에 있는 일반항 AN 옆에다가 공식을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 공식 어떻게 적는 거죠? A1 더하기 D를 몇 번 더한다? n-1번 더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 공식을 적어둔 상태에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외우지 못하면 못 풀어요. 이 수열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아무리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도 등차 수열은 차이가 같은 수열이다. 알고는 있지. 근데 공식 모르면 못 풉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일반항 공식 얼마? 첫째 항 3에다가 n-1 곱하기 공차가 마이너스 2. 끝. 자, 그럼 3-2n 플러스 2죠.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2n 더하기 5가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죠. 자, 두 번째 보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 4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마이너스 8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얘가 뭐예요? A1이죠, 그쵸? 첫 번째 항이잖아. 자, 그 다음에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눈에 보이죠, 그쵸? 얼마씩 더하고 있죠? 3씩 더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그쵸?
따라서 A1은 마이너스 8이고 공차는 3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일반항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8 더하기 n-1 d a1 더하기 n-1d 따라서 마이너스 8 더하기 3n 빼기 3 고로 3n 빼기 11이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세상 쉽죠? 뭐 우리한테 뭐 루트 계산하라는 것도 없고 뭐 지수 계산도 없고 로그 계산도 없죠. 단순히 그냥 숫자 삭식 현상이지, 그치? 자, 대신 공식만 외우자는 거야. 무슨 공식? 일반항 공식과 등차 중앙 공식.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지 문제를 풀어.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팁이야. 자, 여러분, 요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했더니 몇 차식이 나오죠? 이게 몇 차식이지? 1차식이죠. 뭐에 관한 1차식?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죠. 자, 얘도 등차 수열이죠. 풀어봤더니 결과적으로 몇 차식이 나오죠? 1차식이 나오죠. 문자 n에 관한 1차식이겠지? 네, n에다가 1, 2, 3, 4 집어넣는 거니까. 맞니? x에 관한 식은 x로 구성된 거고요. n에 관한 식은 n으로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1차식이 나온 건데 뭘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냐? 일단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 1차식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봐보세요. 1차 항의 개수 마이너스 2, 1차 항의 개수 3. 문제 보니까 누구랑 같죠? 1차 항의 개수는 공차랑 같지. 그치? 1차 항의 개수는 누구랑 같죠? 공차랑 같죠. 맞나요? 심플하죠? 아주 심플하죠. 자, 이 일반항의 식을 전개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전개해 볼까요? 자, 전개해 보니까 일반항은 A1 더하기 ND죠. 그렇죠? ND-D입니다. 그런데 이게 n에 관한 식이잖아요. n에 관한 식이니까 요 ND를 dn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A1 빼기 D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몇 차식이 되는 거예요? 1차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고 n 앞에 곱해져 있는 요 d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공차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 내용을 의외로 잘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딱 보자마자 우리는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가 3인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구나.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하여 우리는 따로 적습니다. 무엇을 적냐? 책에는 없지. 책에는 없으니까 적어두십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여러분 적어져 있을 거예요. AN은 A1 플러스 n-1D라는 공식이 하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따로 적어놓으세요. AN은 자, AN은 A라고 쓰면 이걸 첫 장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PN 더하기 Q다. 그래서 요 P가 바로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 자, 그 다음 얘는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이걸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자마자 얘는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식만 보고도 공차를 찾아낼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표현 안 돼도. 됐니? 처음 공부할 때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 그러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뒤에 62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자, 62페이지 보면은 거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있죠, 그쵸? 거긴 아까 선생님이랑 했으니까 상관없고요. 자, 2번 가보도 저 우리 몇 분에 쉬지? 25분에 쉬냐? 그치? 25분에 쉬니까 좀 시간 남았죠? 자, 그러면 페이지 62페이지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1, 2, 3번을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앞쪽에 유형들을 풀어볼 수 있어. 자, 1-1번 가보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1, 6, 11. 자, 이렇게 돼 있죠. 일반항 구하라고 하는 거네. 자, 선생님이 홀수범을 풀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짝수범을 풀어보시면 돼. 이따가. 자, 갑니다. 자, 얘를 보니까 똑같이 얼마가 더해져 있어요? 5씩 더해져 가고 있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5가 바로 뭐가 된다? 공차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건 등차 수열이란 걸 알았으니까 첫 번째 A1은 마이너스 9구나, 공차는 5구나 이렇게 항상 써놓으세요. 써놓으면은 이제 일반항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죠. 여기 공식 있잖아, 그치? 지금 공식은 딱 3개만 외우면 돼. 일반항 공식 요거 외우시고 이거는 보자마자 뭐를 하는 거야? 넌 등차수열이구나. 넌 공차구나. 그 다음에 등차중앙 공식 요렇게만 외우면 돼. 자, 그러면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마이너스 9 플러스 n-1d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9 더하기 5n 빼기 5다. 뭐로 얼마? 5n 빼기 14구나.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공식 대입만 잘하면 돼요. 자, 다음에 1-3번. 자, 요거 잘 보세요. 불표하시고. 자, 제 3항이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럼 거기다 밑줄 치고 이렇게 적으면 돼요. 3항은 마이너스 3이다. A3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6항이니까 A6은 9다. 표현법을 이제 바꾸는 거야. 말로 돼 있는 거를 글로 돼 있는 걸 이렇게 문자로 바꿔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A3를 어떻게 적어주는 거죠, 여러분? A3를 이렇게 적어주겠지, 얘를 문자. A3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이 제일 많이 쓰여요. 됐니? 여기다가 3을 대입했으니까 여기도 3을 대입하겠죠. A1은 여기 있잖아. 자, 그래서 A3는 A 더하기 얼마죠? 2D가 되겠죠? A1, 1은 안 써도 돼. 이제. 됐니? A 더하기 2D. 됐네? 1 안 써도 돼. 생략해도 됩니다. 자주 쓰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다. 자, A6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첫째 항 더하기 n-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요? 5D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9다. 자, 연립방정식 하는 거니까 전혀 어려움 없어. 자, 눈 뜨고. 자, 그럼 이제 빼면 되겠죠? 자, 빼주니까 A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3D는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D는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그럼 내가 D에다가 4를 대입하니까 A는 얼마가 되죠? 8이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11이 되죠. 자, 그러면 첫째 항 찾았고 공차 찾았으니까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마이너스 11 더하기 n-1d가 되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11 더하기 4n 빼기 4. 따라서 얼마가 되죠? 4n 빼기 15.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됐니?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자, 3번 맞지? 자, 그럼 1-5번 가보도록 하죠. 바로 이거 하고 이사육성 풀어보는 거야. 자,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18이죠. 그럼 A4라고 놓고 마이너스 18 이렇게 써주는 거야. 1-5번. 그 다음에 9번째 항이죠. 제 9항이 마이너스 43이지, 그치? 그
그럼 아까랑 동일하게 일반항 공식을 써서 표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A4는 어떻게 써요? A 더하기 N-1이니까 3D가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등차수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 다음에 A9는 A 더하기 N-1D가 되겠죠? 요게 마이너스 43이다. 자, 그래놓고 둘이 뭐 해버려요? 빼버리면 되겠죠? 그럼 A가 사라지고 3D에서 8D 빼니까 마이너스 5D가 되죠. 자, 여기서 이거 빼니까 얼마가 돼요? 25가 되겠지? 따라서 D는 마이너스 5다. 자, 그러면은 일반항 공식대로 쓰면 되겠죠, 그쵸? 아, D가 마이너스 뭐지? D가 마이너스 5니까 A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A1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옆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지. 그러고 나서 일반항 공식 적어주면 돼. A1 플러스 N-1D다.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N 더하기 5로 마이너스 5N 더하기 2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는 이거겠지. 어렵진 않고. 자, 공차가 4죠. 공차가 4니까 1차식에서 등차수율이 되는데 개수가 4다.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이런 식으로 눈에 익혀놓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1차식이니까 등차수율 맞죠? 근데 요 1차항의 개수가 누구랑 같지? 공차랑 같죠. 요거 잘 기억해놔. 자, 그러면 옆에 2, 4, 6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2, 4, 6번을 어렵지 않으니까 풀어봐.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쉽지? 자, 2번 갑니다. 이건 그대로 놔둘게요. 보고 풀어보시고요. 자, 2-1번 가볼게.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23이죠. A1이 마이너스 23이다 적고 공차가 5예요. 그렇죠? 자, 처음으로 양수가 된다 그랬어. 그렇지? 처음으로 양수가 됐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첫째 항이 마이너스 23이고 공차가 5니까 차례대로 써봐도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쓰는 거는 이제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다 일일이 쓰는 거는 이제 하면 안 돼요. 알겠지? 자꾸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실력이 아주 초등학교에서 머물러 버려요. 알겠지? 어려운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야, 나중에. 자,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식으로 자꾸 접근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 일반항 공식을 쓰면 되겠죠. 쓰니까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d. 자, 그럼 다시 정리. 마이너스 23 더하기 5n 빼기 5. 그럼 얼마다? 5n 빼기 2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값이 처음으로 뭐가 됐다? 양수가 됐다 그랬으니까 이게 뭐 하면 돼요? 0보다 크면 되는 거겠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따라서 5n은 누구보다 크죠? 28보다 크겠죠. 그럼 n은 누구보다 커요? 5.6보다 크게 되겠지, 그치? 자, 항은 당연히 자연수니까 처음으로 6이 됐을 때, 그치? 6이 됐을 때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얘는 값이 몇 항이 된다? 제 6항이 되는 거죠, 그쵸? 6항부터 이제 양수가 되고 7항, 8항, 9항 다 양수가 되는 거겠죠. 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세 번째 2-3 가보도록 하죠. 자, 첫째 항이 얼마죠? 41이죠. 공차는 이번에 마이너스 6이고. 그랬더니 물어보는 게 처음으로 뭐가 되는 거죠? 음수가 되는 걸 물어봤어요. 자, 처음으로 음수.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일일이 쓰면 41에서 계속 6을 빼다 보면 음수가 나오겠지, 그치? 근데 처음으로 음수다. 다 하지 말고 그냥 식으로 푸세요. 자, 일반항은 41 더하기 n-1 d가 되는 거죠. 그럼 41 빼기 6n 플러스 6이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6n 더하기 47이 되겠죠. 자, 이 값이 언제 0보다 작아지냐라는 거잖아. 그치? 언제. 자, 이항하니까 여긴 6n이 되고 여기는 47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뭐 이건 나눗셈 자체가 안 되니까 처음으로 47보다 커지는 게 언제죠? 8이 되는 거죠. 그렇죠? 6, 8에 48. 그래서 답은 뭐가 되죠? 제 8항이 되더라. 자, 이건 앞에서 했던 거랑 유사한데 뭐 응용이라 해봤자 별로 어렵지도 않죠. 그렇죠? 됐니? 자, 그러면 밑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자, 3-1번 가니까 12 x 4 y 마이너스 4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이제 이런 값들을 예측해서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 눈으로 봐보세요. 자, 요렇게 진행하니까 두 번 진행하니까 4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공차를 두 번 더하니까 4가 돼요. 맞니? 12에서 뭘 두 번 더하면 4가 되죠? 그렇지. 요 D가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4? 그러겠지. 맞니? 마이너스 4가 되면은 얘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예상은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이 예상도 하지 말고, 그지? 이렇게 예상으로 푸는 거는 뭐 시험 문제 풀 때나 좀 하시고, 그지? 공식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적용.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가운데 항은 양쪽 항을 더해서 2로 나누거나 아니면 가운데 항을 2배 하면 양쪽 항의 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운데 항은 양쪽에 있는 항을 더해서 2로 나누자. 그럼 얼마? 8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가운데 항은 양쪽 항을 더해서 4랑 마이너스 4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0. 됐니?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보니까 24x y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보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누구를 쓰면 좋아요? 자, 가운데 항은 양쪽 항의 합이다. 가운데 항은 양쪽 항의 합이다. 이걸 쓰기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치? 자, 이런 경우에는 누구를 이용한다? 요렇게 더하면 D, 요렇게 더하면 D, 이렇게 더하면 D죠, 그쵸? 맞니? 그러면 24라는 값에다가 D를 3번 더하면 마이너스 9가 나오죠, 그쵸? 이 방법을 쓰면 좀 편리해요. 얘 같은 경우는 24에다가 D를 몇 번 더했다? 3번 더하니까 마이너스 9가 나오죠. 그렇죠? 따라서 3D는 마이너스 33이 돼서 얼마? D는 마이너스 11이 되죠. 그렇죠? 자, D가 마이너스 11이니까 우리는 요 X 값이 얼마나? 24에서 11을 빼니까 13. 이거 11 맞냐? 그지? 그 다음 여기서 11 빼니까 얼마가 되죠? 11 빼니까 2가 되죠. 그렇죠? 됐니? 다시 여기서 11 빼니까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 해보시고. 자, 옆에 2번하고 대표유형 2번하고 4번에 있는 문제. 몇 번? 2-2, 2-4. 그 다음에 3-2, 3-4. 지금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미 다 푼 친구도 있을 거야. 네,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이제 앞으로 넘어갈 거야. 자,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피시냐? 57페이지 보도록 하세요. 57페이지. 자, 여기는 2번, 4번, 6번, 8번을 한 번에 쭉 풀고 여러분들이 홀수번을 푸시면 될 것 같아.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짝수번을 풀어줄게요. 자, 짝수번을 푸는 이유는 여기 2-1번과 2-2번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자, 별표를 해놓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항이 등차 수열이든 등차 수열이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보죠. 얘가 첫 번째 항이죠, 그렇죠? 얘가 두 번째 항이지.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네 번째 항, 얘가 다섯 번째 항이죠. 여러분, 수열이라는 거는 어떤 규칙을 갖는 숫자의 배열이야. 맞니?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등차 수열이 될 수 있었던 거지 등차 수열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항의 형태가 좀 특이하죠, 그렇죠? 근데 나한테는 이제 뭘 물어보는 거야? n번째 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n번째. 요 n번째는 어떻게 되겠냐? 일반항이니까. 일반항은 항상 n번째 값을 찾는 거야. 근데 보니까 첫 번째 항이니까 1, 두 번째 항 2, 세 번째 항 3, 네 번째 항 4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AN을 써놓으면요 쉽게 보여요. 특징. 자, 다섯 번째 항 5. 그럼 n번째 항이니까 누가 들어가요? n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곱하죠, 그렇죠? 자, 이제 다음 봅니다. 1이니까 3, 2면 4, 3이면 5, 4면 6, 5면 7이죠. 자, 요 1에다가 얼마 더한 거야? 2 더한 거죠. 얘도 2 더하고 얘도 2 더한 거야. 다 2 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누가 들어가요? n 더하기 2. 됐니? 자, 요게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쁘게 써주면 되겠죠. 일반항은 n 괄호 n 더하기 2다. 하나도 어렵지 않지? 자, 근데 요 2번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형태예요. 별표 한 3방 때리고 외워버려야 됩니다. 이건 암기. 이렇게 된 형태는 암기를 해주면 좋아요. 자, 뭐냐? 자, 요거 첫 번째 항이죠? 두 번째 항이죠? 요거 세 번째 항, 요거 네 번째 항, 이거 다섯 번째 항이죠. 자, 특징은 눈에 보여요. 뭐다? 첫 번째 항이니까 구가 하나, 두 번째 항이니까 구가 두 개, 세 번째 항이니까 구가 세 개, 네 번째 항이니까 구가 네 개, 다섯 번째 항 구가 다섯 개. 그러면은 n번째 항이니까 구를 계속 쓰겠지, 그치? 맞니? 몇 개를 쓰겠어? n 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이거를 일반항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치?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암기를 해야 돼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9라는 거는 자세히 보니까 10에서 1을 뺀 거예요. 99라는 것은 100에서 1을 뺀 거예요. 그죠? 999는 1000에서 1을 뺀 겁니다. 9999는 10,000에서 1을 뺀 거예요. 아, 그러면 100이라는 거는 10의 제곱에서 1 뺀 거잖아. 1000이라는 것은 10의 세제곱에서 1 뺀 거죠. 10,000이라는 것은 10의 4제곱이잖아. 거기서 1을 뺀 거지. 자, 그러니까 규칙이 보이죠. 1이면은 10의 1제곱, 2면은 두 번째면 10의 제곱, 3이면 10의 세제곱, 4면 10의 4제곱이죠. 맞니? 아, 그래서 AN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AN은 뭐다?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형태는 적어놓고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실제 학교 시험에서도 겁나 많이 나오는 그 규칙 문제 알겠지? 나중에 등비수열할 때 또 보게 될 거예요. 또 보게 될 거야.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짝수번을 풀어준 거야. 보통 일반 학생들은 처음에 배울 때 못해. 눈에서 안 보여. TO 2번은.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등차 수열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이 공식 쓰는 거에 집착을 해요. 근데 수열이라는 거는 등차 수열만 있는 게 아니야. 특정한 규칙을 갖는 수열들은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이 형태가 등차 수열이 일반항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1차식은 아니야. 그런다 하더라도 표현은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항을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쓰는 거죠. A 더하기 얼마? 3D죠. 네 번째 항이니까. 맞니? 네 번째 항이니까 3D. 요게 얼마? 75. 자, 12번째 항이니까 얼마죠? A 더하기 11D죠. 이게 52이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앞에 산 거. 자, 그래서 이거 뭐 해버려? 연립방정식 빼버리자.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8D는 요건 얼마죠? 24가 되겠지? 따라서 D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자, D값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면 9가 2항이 있겠죠? 자, 더해주니까 A는 얼마가 돼요? 84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A하고 D를 구했으니까 일반항은 어떻게 되죠? 84 더하기 n-1 D를 써주면 되겠지. 따라서 84 마이너스 3n 더하기 3이다. 고로 마이너스 3n 더하기 87이다. 맞니? 자, 그 다음에 6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6번 가보니까 첫째 항이 얼마죠? 36. 공차가 마이너스 5죠. 물어보는 건 처음으로 음수죠. 아까 우리 풀어봤던 거죠. 처음으로 음수. 어렵지 않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일반항을 만들어 보죠. 36 더하기 n-1 d더라. 자, 그러면 얘가 얼마니? 36 마이너스 5n 더하기 5죠. 그럼 마이너스 5n 더하기 41이죠. 자, 얘가 처음으로 음수니까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쵸? 그럼 2항 해주니까 41보다 5n이 크더라. 그러면은 요 n이 언제일 때 41보다 처음으로 커진가요? 9가 되는 거죠. 그쵸? 5, 9, 45. 그래서 제 9항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8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근데 오늘은 등차수의 합까지 나가야 돼. 자, 세수 x-3, 그 다음에 2x 더하기 1, 그 다음에 4x 더하기 1이다. 얘네들이 무엇을 이루고 있다고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요. 그러면 가운데 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양쪽을 더해서 2로 나눠도 되는데요. 자, 이렇게 식이 많은 경우는요, 문자가 많은 경우는 이거를 쓰는 것도 좋아요. 똑같은 거지만 2로 나누기 전에 요가 둘이 더하면 가운데 항의 2배다. 이걸 적용하면 좀 더 편해. 알겠니? 2로 나눠도 상관없어. 둘이 더해서 2로 나눠도 되지만 풀이가 가운데 항에다가 뭐 한다? 2배를 한다. 여기다가 2배를 한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식에 합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4x 더하기 2는 둘이 더하면 얼마니? 5x 마이너스 2죠. 2항하니까 x는 4. 이렇게 쉽게 구해집니다. 됐니?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옆에 1357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57 지금 풀어봐. 금방 풀 거야. 시간은 한 뭐 5분? 5분이면 풀 것 같은데, 그지? 자,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 오늘 등차수열에서 외워야 될 공식 이렇게 3개 적어놨죠. 이거는 암기, 이거는 암기. 얘는 외우는 건 아니다. 됐죠? 보고 얘가 공차라는 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등차수열의 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차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은 과연 무엇일까? 자, 증명 과정은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명 과정은 이런 형태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합이라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치? 썸이어서 우리는 s를 쓸 거예요. s. 그런데 일단 첫 번째 sn이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 sn이라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더했다라는 거를 sn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합이라는 건 영어로 썸이죠, 그렇죠? 그거의 약자를 쓰는 것이고 여기서 sn이라고 하는 게 뭐다?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간단하게 표현한 거야. 됐니? 그래서 앞으로 SN 그러면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S3이라는 건 뭐가 될까요? A1, A2, A3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맞니?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등차수의 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수의 합이 뭔지 모르니까 SN이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첫째 항이 모르니까 A. 그럼 두 번째 항은 뭐가 돼요? A 더하기 D.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2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항을 뭔지 모르니까 그 마지막 항을 라스트라고 해서 L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마지막 항, 라스트 항이라고 해서 L이라고 놓는 거야. 그럼 요 앞에 있는 값은 뭐가 될까요? L 빼기 D가 됐겠죠. 맞니? 여기다 D를 더해야지 L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그 앞에 거는 뭐가 돼요? L-2D 이렇게 됐겠죠. 자, 이제 SN을 다시 써볼 건데요. 어떻게 쓸 거냐면요. 이걸 뒤집어서 쓸 거예요. 뒤집어서. 여기 있는 값을 이쪽에다 적어볼 겁니다. 그럼 여기가 L이 됐겠죠. 그럼 이제 요 값이 이쪽으로 오겠죠. L-D. 다시 요 값이 이쪽으로 오겠죠. 됐니? 이렇게 가고 이제 요 값이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쵸? A. 그 다음에 요 값이 다음으로 와야 되겠지. 다시 요 값이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합을 갖다가 항을 차례대로 적은 거야.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 해서 n번째 항이야. 얘가 원래는 n번째 항이 되는 건데 그 n번째 항을 라스트 항이라고 해서 L로 표현한 거예요. 됐니?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럼 요거보다 앞에 있는 거는 차이가 작아야 되니까 L-D. 그 다음은 L-2. 그런데 요 합을 갖다가 반대부터 다시 적어준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이 둘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 둘을 그대로 더해버릴 거예요. 더해버리니까 좌변은 ESN이 되죠. 그렇죠? 자, 이제 위아래 더해주니까 A 더하기 L이에요. 여기도 어떻게 되죠? D가 사라지고 다시 A 더하기 L이죠. 다시 여기도 2D가 사라지고 얼마가 되죠? A 더하기 L이죠. 점점점 다시 어떻게 되죠? 2D 사라지고 D 사라지고 맞니? 그래서 A 더하기 L A 더하기 L 마지막도 A 더하기 L이다. 그럼 우리는 이 A 더하기 L이 총 몇 개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항이고요. 얘가 그리고 얘가 n번째 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탈 n개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n개. 그럼 이제 공식이 만들어지겠네요. ESN은 자 A 더하기 L이 몇 개 있었다? n개 있었다. 맞니? 그럼 이제 요 놈을 다시 변형해주면 SN은 어떻게 되죠? 2분의 n 괄호 A 더하기 L이 됐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공식을 적어볼 수 있어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n 괄호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됐네?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A 더하기 라스트 됐지?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죠. 요 애를 뭐라고 말한다? 마지막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번째 항이 되는 거죠. 됐나요? 요거를 적어 놓으시면 돼. 자, 그러면 공식을 이제 하나 봤고요. 추가로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잘 보세요. 2분의 n은 맞는데요. 아까 우리가 요 L을 뭐라 그랬죠? 마지막 항이죠. 마지막 항이 AN이죠. AN은 일반항이니까 공식이 뭐예요? A 더하기 n-1D지, 그치? 그래서 요 A 더하기 n-1D를 여기다 대입해 주는 거예요. 대입해 주니까
a 더하기 자 적습니다. a 더하기 n-1d 됐니? 자 적어보니까 뭐가 되죠? 2분의 n 바로 2a 더하기 n-1d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적어두시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유도가 된다. 됐니? 자, 뭐 어디서 유도가 되는 거예요? 요 L 자리에 AN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AN에. 그래서 2분의 n괄호 2a 더하기 n-1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자리 L에다가 대입해 주는 거죠. 그렇죠? 대입해 주니까 공식이 추가로 SN은 2분의 n 바로 2a 더하기 n-1d가 됩니다. 됐죠? 외워야 됩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외워야 됩니다. 요 AN이 누구였어? 얘였어. 얘를 여기다 대입한 거야. 그러면 밑에 식이 유도가 됩니다.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야. 이 과정은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니야, 알겠지?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도 이 증명 과정을 이용해서 푸는 건 없어요. 됐니? 그냥 공식을 이걸 외우시고 요 L에다가 일반항을 대입했다. 그래서 얘가 얻어졌다라는 이 과정만 적어 놓으시면 돼. 그러면은 공식을 외우는데 헷갈림은 없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는 뭐 뒤에는 우리가 풀 필요가 없고 여기 있는 것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확인 문제 1번 뒤에 풀어봐야 되겠네요. 자 1번 봅시다. 1-1번. 자 첫째 항이 1이고요. 자 10번째 항이 얼마죠? 마이너스 23이죠. 그렇죠?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23입니다. 자 봅시다. 선생님이 하나 풀고 여러분이 하나 더 풀어보자. 자 이때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거기다 밑줄 치고 S10이라고 쓰죠. 10번째 항까지 합 S10이죠. 자 내가 S10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봐보세요. 공식 보니까 요 애는 항의 개수죠. 그렇죠? 항의 개수. 그 다음 얘가 첫째 항이고 마지막 항이죠. 그럼 나는 첫째 항과 마지막 항만 알면 이 공식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공식은 누구를 이용하라는 거죠? 핵심 포인트는 요거야. 얘랑 얘의 차이점은 얘는 D가 필요한 거예요. 공차가. 얘는 마지막 항이 필요한 거예요. 됐니? 마지막 항을 알면 이 공식을 쓰면 되고요. 마지막 항을 모르고 공차를 알면 이 공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 1-1번 문제는 첫째 항이 나왔고 마지막 항이 나왔잖아요. 얘가 마지막 항이잖아요. 그럼 누구? 1번 공식 쓰는 거예요.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첫째 항 1, 그 다음에 마지막 항 마이너스 23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맞니? 첫 번째 공식 썼다. 자, 따라서 약분하니까 5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0. 따라서 마이너스 110.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심플하지?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두 번째. 자, 1-2번 보니까 첫째 항이 16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죠. 자, 공식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디 공식을 써야 돼요? 두 번째 공식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공식 쓰니까 자, 이것도 몇 번째 항까지? 10번째 항까지 합이죠. S10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자, 따라서 자, 2분의 n 공식 비교하세요. 2분의 n 그 다음에 2a죠. 그쵸? 2a니까 32예요. 그 다음에 n-1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d 두 번째 공식. 그냥 그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약분하니까 5죠. 그쵸? 그 다음 32 빼기 9, 3은 27. 따라서 5 곱하기 5. 도로 답은 25가 되더라. 그렇지? 어렵지 않지?
자, 뒤쪽에 문제가 유사하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2번 옆에 문제 보고 여러분들이 1번을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잘 봅시다. 자, 옆에 59페이지 2번 보도록 하죠. 자, 31, 그 다음에 24, 17 이렇게 가고 마이너스 25예요. 자, 모든 항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잘 봅시다. 여러분 31에다 밑줄 치고 얘가 뭐죠? 첫째 항이죠. 그렇죠? 자,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우리가 현재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자, 모르니까 얘를 n번째 항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나와 있고 마지막 항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나와 있으니까 항이 몇 개인지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겠죠. 자, 여기서 딱 보자마자 공차가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렇죠? 그죠? 마이너스 7이 공차예요. 그럼 선생님 저 공차 알고 있는데요? 이거 쓰면 안 되나요? 이걸 써도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아까 문제 풀어봤지만 첫 번째 게 편해요? 두 번째 게 편해요? 첫 번째 게 당연히 편해요. 그렇죠? 그죠? 두 번째는 공식도 길잖아. 2a 더하기 n 마이너스 2. 맞니?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2번을 써야 되는 경우도 많아. 둘 다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 항 알았고 끝항 알았으니까 개수만 빨리 찾아주자. 이 공차로. 자, n번째 항이 마이너스 25죠. 그렇죠? 이 마이너스 25는 어떻게 구해지는 거죠? 이렇게 구해지는 거지. n번째 항은 일반항 공식 적용하면 되죠.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7 했더니 마이너스 25가 됐죠? 자, 그러면 n-1 곱하기 마이너스 7은 31이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56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n-1은 마이너스 7로 나누니까 8이 되죠. 얘는 얼마죠? 9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를 찾아버린 거예요? 항의 개수를 찾아버린 거예요. 항의 개수를 찾았으니까 이제 두 번째 바로 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S9가 되겠죠. 그렇죠? 아홉 번째 항까지 합. 이게 A9가 됐으니까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S9다. 그럼 2분의 항의 개수는 9 곱하기 얼마죠? 첫째 항 31, 끝에 항 마이너스 25. 굳이 얘를 쓸 필요 없잖아. 그렇지? 복잡하게. 자, 그래서 2분의 9 곱하기 6 하니까 약분해서 9, 3은 27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 1번을 바로 풀어보도록 하세요. 1번을 바로 풀어봅시다. 자, 결국에는 항의 개수와 첫째 항, 끝항만 알아도 풀려. 그지? 근데 끝항을 모르면 공차라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풀리게 됩니다. 자, 다 풀었냐? 다 풀어서 지금 시간 다 풀었어? 자, 빨리 풀어보세요. 쉬우니까. 중간 22. 별로 안 어렵죠? 자, 그럼 바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자, 4번 잘 보세요. 이제 얼마 남았어? 한 7분 남았습니다.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다. 여러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우리 고등수학 상 그제 공통수학 거기서 나머지 정리해서 공부하는 거지 그치? 자 7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죠. 그 몫을 우리는 뭐라고 썼었죠? 보통 Q 이렇게 썼지. 나머지가 2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이 Q 자리에 이제 누구를 넣어야 돼요? N을 넣으면 되죠 그쵸? 그죠? 맞니? 그럼 이게 바로 뭐죠? 일반항이 돼버리는 거죠. 됐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현재 이게 몇 차식이죠? 1차식이죠. 1차식이니까 요 n 앞에 계수 얘가 바로 뭐가 된다? 공차 D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죠. 맞니? 자 그럼 이제 가봅니다. 이 수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n에다가 1, 2, 3, 4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럼 2를 집어넣으면 9죠. 2를 집어넣으면 16이죠. 이렇게 쭉 진행이 됐을 거예요. 진행을 시켜놓고 났더니 100 이하까지만 하라는 거야. 100 이하까지만 해야 되니까 요 n에다가 얼마까지 대입할 수 있죠? 14까지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98이죠. 98에다 2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100이 되죠. 그렇죠? 아니? 근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수는요 요 n이 0부터 대입해서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2가 들어간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학생들이 보통 7n 더하기 2를 쓰면 9부터 쓰거든요. 근데 요 2부터 시작한다는 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얘는 0부터 14까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첫째 항인 걸 알았고요. 자 얘가 마지막 항이죠. 그쵸? 마지막 항인데 0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고 14를 집어넣었을 때 100이 되니까 얘는 A 14가 아니라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몇 개가 되는 거다? 15개가 되는 거다. N은 15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 14 대입해서 14번째 항이 되는 게 아니야. 왜? 0을 대입했을 때 첫째 항이 되는 거니까 14 대입하면 15번째 항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합은 꼭 여기다 넘버링 안 써도 돼. 그냥 S는 합이잖아. 그렇지? 자,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15개. 그 다음에 첫째 항 2. 끝에 항 얼마죠? 100.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따라서 2분의 15 곱하기 100이 그럼 15 곱하기 51 됐죠? 자 그럼 요게 이제 75에다가 15 하니까 765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겠지. 됐니? 자 어렵진 않죠? 자 그럼 옆에 3번을 빨리 풀어보도록 합시다. 3번을 오늘은 마지막에 그 수열역과 일반항 사이 관계는 다음 시간에 해도 돼요. 알겠죠? 등차 수열까지만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그래서 수열역과 일반항 사이 관계가 엄청 중요하거든. 요거는 다음 시간에도 충분합니다. 진짜. 생각보다 엄청 자 빨리 3번 해보세요. 좀 어렵지 어려운 않으니까. 사람이 있으면 다르죠. 나 되게 무섭으니까. 더 금방 풀 거야. 그거는. 우리 뭐 쓰고 있니? 뭐야? 그걸 틀린단 말이야? 왜요? 1200. 첫째 항이 4잖아. 100 미만이야 문제가. 100 미만. 100 미만이잖아. 어? 1200. 1200. 어? 항이 총 몇 개야? 25개요. 그러니까 틀리지. 100? 어? 어떻게 이만이고? 100 미만이라니까. 어? 100 미만이니까 뭐부터 뭐까지야? 4부터 96까지. 항이 총 몇 개야? 형 25 맞잖아. 어? 왜 25개야? 96에 96. 96이. 이게
개야? 23이요. 어? 아 24요. 희한하네. 아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25가 이게 25번째로 썼잖아요. 아니 너 계산이 좀 이상해 너. 아니 여기 연속도가 그렇지? 어? 아니 연속도가 아니 그거 몇 가지잖아. 0부터 시작했잖아 걔는. 아 그럼 정도 자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바로바로 풀어보셔야 돼. 쉬우니까. 자 오늘 이 5번을 여러분이 풀 줄 알면 이제 오늘 공부 끝난 거야. 알겠죠? 자 요거는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오는 겁니다. 자 6번 보니까 첫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밑줄 치고 그게 뭐죠? S5죠. 이게 85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죠. S10이죠. 이게 -5예요. 근데 물어보는 건 뭘 물어봤죠?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 S20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뭘로 풀어야 되냐? 이걸로는 풀 수가 없어요. 네, 첫 번째 항도 모르고 5번째 항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걸로 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 어찌됐든 간에 이 공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뭐 A하고 D는 가지고 있는 거니까 똑같이. 자, 그래서 첫 번째 S5는 2분의 항의 개수 5개죠. 첫째 항 모릅니다. 첫째 항 모르고 2A 플러스 n-1D니까 500이라면 4D가 되는 거죠. 요게 85가 된다. 자, 그럼 약분 잘 해봅니다. 이렇게 약분하니까 어떻게 되죠? 5 가로 A 더하기 2D가 되죠. 요게 85더라. 그럼 A 더하기 2D가 얼마가 돼요? 17이 되죠.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S10은 얼마죠? 자, 2분의 항의 개수 10. 자, 2A 더하기 n-1D. 요게 -5죠. 그럼 얘는 이렇게 약분하니까 얼마가 돼요? 5 가로 2A 더하기 9D죠. 요게 -5가. 그럼 2A 더하기 9D가 얼마죠?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얘네 둘이를 뭐 해줘요? 연립해줘야 되겠죠. 자, 연립을 해주니까 앞에다가는 2를 곱하고요. 밑에 거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D를 빨리 구해버리는 거야. 빼니까 -5D는 플러스 35죠. D는 -7이다. 자, D가 -7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항해주니까 2A는 얼마가 되죠? 28에다가 34 더하면 얼마가 되니? 62가 되겠죠. 자, 따라서 A는 얼마다? 31이다. 그럼 A 값 찾았고요. D 값 찾았죠. 자, 요거까지만 끝낼게요. S20은 공식 그대로 적용하세요. 2분의 n 가로 2a죠. 62 더하기 n-1 d 이렇게 되는 거지. 약분하니까 10이죠. 그럼 62 빼기 9이 곱하니까 얼마가 되죠? 133이 되겠죠. 따라서 10 곱하기 마이너스 얼마? 71이 된다. 그래서 -71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집에서 5번 하나만 풀어와. 자, 가세요.